제 이름을 따서 진우 스튜디오라는 게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광고에 진우 스튜디오라는 게 떴을 때보다 무신사가 떴을 때 훨씬 우리는 그 신뢰도를 얻고 인지도가 제고돼요. 그렇기 때문에 무신사에 들어가서 진우 스튜디오 처음 들어보는데 일단 들어와 보니까 생각보다 괜찮네? 라고 하고 거기서 한 번 구매가 이루어지면 다음번에는 검색을 하겠죠. 그러면 플랫폼보다 공홈이 높게 뜨기 때문에 우리 공홈으로 고객 전환이 돼요. 여기서 쿠폰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풀친 혜택, 뭐 앱다운 혜택 등 이런 기회비용에 대한 것을 우리가 제시를 해주면 충분히 넘어올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플랫폼의 인지도, 이 이름을 빌려서 우리를 노출시키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브랜드 자체에는 크게 관심이 없던 유저들도 이 플랫폼이라는 그 이름이 빌려있기 때문에 한 번은 더 보고 한 번은 더 인지가 된다는 뜻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AMPM 글로벌 마케터 황준우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11월부터 1월 초까지 제가 관리하고 있는 업체 중에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부터 시즌 오프까지 이렇게 큰 이슈가 연달아 2개가 있었던 그런 계정이 있는데요. 지난번 영상 때와는 좀 다르게 이번에는 보고서를 바탕으로 좀 말씀을 드리기는 할 거지만 시즌 이슈성에 따라 의류업체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떤 식으로 광고를 운영해야 할지를 말씀드릴 건데요. 이제 내용이 너무 많다 보니까 오늘은 간단하게 이제 메타, SNS 스폰서드 광고 내용을 먼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업체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해서는 모두 삭제를 했어요. 그래서 그 점 유의해 주시고요. 제가 그 글로 쓰면서 말로 일단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자, 데이터 요약 부분 먼저 봐보시면 밑에 내용들이 다 날라가 있죠? 네, 제가 지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일단 네이버에는 어떤 전략을 펼치고 있냐 하면은 네, 일단은 거의 이제 네이버에서는 추가적으로 뭐 쇼핑 검색이나 파워링크를 통해 기존 유입층이 아닌 신규 혹은 잠재 고객 또는 이제 경쟁사 고객들에게 노출을 시켜서 유입을 시키기보다는 자사를 검색하는 유저들을 확실하게 잡기 위해 모든 제품과 모든 캠페인 유형에 대해서 자사명 그리고 자사 제품명과 관련된 키워드들을 모두 설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보시면 상대적으로 CPC가 낮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한 506원 정도 나왔었죠. 네, 이러면 좀 잘 보이네요.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전환과 비용이 브랜드 검색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점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보시면 상대적으로 일반적인 SE 매체들에 비해서 수익률이 꽤 높아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사와 관련된 그런 키워드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메타를 봐보시면은 CTR이 생각보다 낮은 모습을 보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메타 부분에서 말씀드릴 거지만 공식 홈페이지와 이제 의류 플랫폼들 뭐 무신사라든지 뭐 29cm라든지 이런 플랫폼들에 노출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상대적으로 낮은 CTR을 보이고 있는 거고요. 이제 1월달 지표에서는 생각보다 전환 캠페인 위주로 돌렸었습니다. 그 이유도 이제 11월, 12월에 발생한 메가 트래픽을 바탕으로 리타게트 광고를 위주로 돌렸기 때문에 좀 낮은 CPR과 상대적으로 적당한 로아스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네이버는 이제 크게 특이사항이 없어서 넘어가고 메타 부분에 대해 하나씩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이제 캠페인 구성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보시면 자, 여기를 추가를 한번 해볼게요. 자, 보시면 여기 공홈 전환 그리고 공홈 트래픽, 공홈 이제 BF, 블랙 프라이데이, 시즌 오프 리타게팅, 그리고 플랫폼 인지도 총 4개의 캠페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각 캠페인의 전략을 먼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공홈 전환 캠페인에서는 어떤 전략을 위주로 사용하고 있냐. 일단 저희가 블랙 프라이데이 불프 시즌 때 먼저 말씀을 드려볼게요.
불프 때는 일단은 평소보다 많게는 한 9배까지도 수익 자체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에 이 자사를 알고 있는 충성 고객 층들이 대거 구매를 일으키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때는 기존 고객층에 대해서는 이제 당연히 픽셀을 통한 리타겟팅으로 노출을 시키겠죠. 기존 고객층에 대해서는 블랙 프라이데이라는 이 문구를 대두하는 게 가장 첫 번째 전략이자 최종 목표입니다. 그래서 너네 우리 브랜드 알잖아. 우리 브랜드 보통 어떤 제품 카테고리가 제일 잘 나가고 어떤 디자인 뭐라 설명드릴까요? 뭐 예를 들어 이 브랜드 하면은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고 저 브랜드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블랙핑크 분들로 예를 들어보면 인간 뭐 샤넬 뭐 인간 셀린느 이렇게 말을 하듯이 이 브랜드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 이 이미지를 다시 상기시켜 주면서 너네 우리 브랜드 알잖아. 지금 너네가 좋아하는 우리 브랜드가 블랙 프라이데이라는 행사를 하고 있어 라는 소재를 만을 대두하는 소재 사용. 그래서 이제 T&D 구성할 때 자체도 이 제품이 뭐 예쁘고 이 제품이 멋있고 싸고 이런 것보다는 우리 브랜드 이런 이미지 그리고 블랙 프라이데이 딱 두 가지만을 섞어서 사용하는 그런 전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랑 거의 유사하게 생각할 수 있는 시즌 오프 때도 비슷한 유형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데요. 저희가 11월 30일에 불프 종료 후 12월 15일에 시즌 오프 시작이었습니다. 이때 당연히 이제 뭐 시즌 오프 때 추가적으로 구매를 하고 싶은 사람들은 구매를 하겠지만 보통 직전에 있던 블랙 프라이데이보다 데이 때 구매를 했던 유저들은 여기서 큰 반응이 없겠죠. 이거는 제 추측이 아니라 추측도 맞지만 단순히 추측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데이터 값을 보면 재구매율이 여기 블랙 프라이데이에서 시즌 오프까지 재구매는 거의 없어요. 보통 이 전에 구매했던 사람 중에 블랙 프라이데이에서 재구매되는 분이 있고 여기서 장바구니나 아니면 이탈된 유저들이 시즌 오프 때 많이 구매를 합니다. 그래서 밑에다가 써볼게요. 그래서 블랙 프라이데이 혹은 그 이전에 유입되었던 수많은 데이터 유저를 할게요. 유저 중 이제 이탈 혹은 장바구니 혹은 결제 시작 후 미구매 유저들을 대상으로 리타겟팅 강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내용 자체가 막 어렵지는 않으실 거예요. 왜냐면은 이미 많이들 알고 계시는 내용이기도 하고 많이들 사용하고 있는 히든 이슈에 따른 리타겟팅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전환 캠페인에서는 주로 이미 들어왔던 유저들에 대해서 리타겟팅하는 광고를 위주로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12월 지나고 시즌 오프가 종료된 이후에 1월 달에는 어떻게 집행을 했냐? 1월 집행 전략. 자, 저희가 이미 12월 시즌 오프 종료할 때까지 해서 불프랑 시즌 오프 때 유입을 많이 받았고 그래서 구매를 위한 리타겟팅 광고도 많이 돌렸었죠. 그럼 여기서 저희는 이 기간 동안 구매를 안 한 유저에게 리타겟팅을 돌리는 광고 하나랑 그 다음에 아예 이렇게 불프랑 시즌 오프 때 마저도 우리 뭐 브랜드 홈페이지나 아니면은 뭐 플랫폼에 유입되지 않은 신규 유저를 대상으로 광고를 하는 총 두 가지 전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도 구매를 하지 않은 유저 대상 리타겟팅 더하기 아예 유입 자체도 안 된 유저 대상 타겟팅이겠죠 이거는. 그래서 1월에는 이렇게 집행을 했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 11, 12월에 돌렸던 광고보다는 CTR도 되게 낮아지고 평균 CPC도 좀 높아진 그런 모습을 보여요. 왜냐? 상대적으로 우리 브랜드나 아니면 내가 광고하고 있는 이 제품에 대해서 매력을 못 느끼는 유저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는 살짝 CPC 높고 CTR 낮을 수 있음. 근데 이게 일반적인 지표이기 때문에 여기서 너무 안 나온다고 좌절하거나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환 캠페인에서는 보통 이 정도 전략으로 진행했었고요. 이제 트래픽 캠페인, 여기가 제일 중요해요. 아니, 많은 분들이 여쭤보시는 게, 아니, 트래픽 캠페인 어차피 광고 목표가 판매도 아닌데 돌려서 뭐하냐, 돈 날리는 거 아니냐, 뭐 아무리 리타겟팅을 한다지만 광고 캠페인을 최적화하는 기준 자체가 유입이잖아요. 그러니까 인지도, 유입이기 때문에 그냥 그 돈 차라리 그 매출 캠페인 돌려서 전환 기대하는 걸로 최적화 돌리면 되지 않아? 라고 의문을 주신 분이 있어요. 물론 맞아요. 맞는데 전략에 따라 트래픽 캠페인도 좀 잘 활용하면 리타겟팅 광고를 돌릴 때 낮은 CPC로 많은 유입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이 뭐냐면, 일단은 이제 뭐 트래픽 캠페인 중에 이거는 그 메타 공식 피셜이에요. 그래서 인지도로 광고를 돌리는 게 캠페인이 가장 낮은 CPC로 노출이 아니라 도달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광고입니다. 그래서 도달 가능이라고 할게요. 일단은 그래서 어떻게 광고 전략을 세우면 되느냐, 일단은 신제품이 나오거나 하는 특수 상황이 아니라고 가정을 할게요. 우리 브랜드의 최근 뭐 3이든 6개월이든 이건 이제 스스로 설정하시면 되고요. 6개월 동안 유입 자체를 안 한 유저 대상으로 저는 트래픽을 돌립니다. 왜냐? 이미 우리 브랜드에 대한 인지가 있고 우리 제품을 한 번이라도 경험한 사람들은 고려 단계예요. 이미 제품 알아요. 가격 알고 특징 알고 장단점 알아요. 그래서 고려 단계라, 이 고려 단계에서는 전환 캠페인을 통해 구매 가능성이 높은 그런 캠페인 유형을 돌려야 되고, 그리고 이 유저들은 굳이 DA를 돌리지 않아도 자사명 검색을 통해 전환까지 이어집니다. 이게 유입 경로가 되겠죠. 근데 우리 브랜드에 대한 아니면 뭐 우리 제품에 대한 인지 자체가 안 되는 유저 대상으로 트래픽을 돌려요. 여기서 반응이 오겠죠. 광고 집행 후 반응에는 뭐 다양한 게 있겠죠. 광고를 클릭했든 페이지를 들어갔든 아니면은 들어와서 여러 세션을 왔다 갔다 해보고 한 세션에 대해서 스크롤을 여러 번 내려보고 아니면 장바구니, 여러 가지 반응이 있겠죠. 이 반응에 대해서 각각 반응에 따르는 리타겟팅을 돌리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여기다 써볼게요. 1번 유입 후 한 3에서 5초 후 이탈한 유저를 대상으로는 우리 홈페이지에 랜딩된 그 첫 페이지가 이 유저들한테는 마음에 안 들었겠죠. 그러면 랜딩을 수정하여 혹은 올 제품을 바꿔서 형태를 바꿔서, 뭐 예를 들면 그전에는 제품을 노출시켜서 제품으로 랜딩시키는 광고였다면 이번에는 룩북이든 아니면 뭐 콜라보레이션이든 컬렉션 같은 이런 여러 가지 형태가 있겠죠. 홈페이지 안에서도 이 홈페이지 랜딩 형태를 바꿔서 노출해서 이 이탈된 유저들이 왜 이탈을 했는지 찾을 수 있겠죠. 그리고 광고 클릭 후 세션 혹은 페이지 뷰 여러 개 찍고 이탈된 유저는 일단 우리 제품에 대해서 좀 인지도 된 상태고 궁금하니까 여러 세션도 옮겨 다니고 페이지 스크롤도 계속 내렸겠죠. 이 유저들한테는 우리 제품이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아니면 타사 대비 장점을 딱히 못 찾았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 제품에 대한 소구 플러스 혜택 프로모션을 제시해야 여기 저번에 봤던 건데 난 디자인이 좀 마음에 안 들었어, 이 가격 대비. 근데 한 3일 있다가 보니까 이거 세일한다네? 그러면 한번 고려해볼까? 라는 상태가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고려 상태로 넘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3번
장바구니 추가 후 미구매 유저에게는 뭐 이번이랑 비슷할 수도 있는데 광고 형태가 달라지겠죠. 너네 장바구니 추가했는데 왜 안 사? 지금 사면 우리가 쿠폰을 줄게. 아니면은 지금 안 사면 곧 할인 끝나 라는 압박을 주는 거죠. 여기에서도 당연히 이런 혜택이나 프로모션 들어가는 게 맞지만 내용 자체가 압박을 주는 거예요. 왜 안 사? 곧 마감해. 빨리 사야 돼. 지금 사야 돼. 너 이거 사고 싶어서 장바구니 했잖아. 라는 이미지를 계속 심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결제 시작 후 미구매 유저. 이게 제일 어렵더라고요. 왜냐면 상황에 따라 너무 달라요. 만약에 제가 네이버페이 위주로 구매하는 이제 유저라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업체에 들어가서 결제까지 눌렀다가 네이버페이가 없고 막 그 결제 신용카드 바로 막 등록해야 되고 이런 복잡한 과정이 있으면 저는 이 제품이 너무 마음에 들지 않은 이상 나가버려요. 그리고 만약에 들어갔는데 그 할인 코드를 적용해야 되는데 그 할인 코드 적용하는 방법이 루트가 좀 복잡해요. 그럼 저는 실증을 느껴서 나가버려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다는 게 아니라 이런 가정이에요. 혹은 저는 이렇게 해서 결제 페이지에서 할인율, 뭐 배송, 그 다음에 배송비나 배송 주소 뭐 이런 내용이 깔끔하게 나와야 신뢰도를 얻고 구매까지 되는데 이 너무 불친절해요. 결제 창까지 들어가야 얼마인지 할인율 얼마고 배송비 얼마여서 총 얼마인지 떠요. 이러면 이탈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상황 환경에 따라 이탈이 이루어지는데 이는 주로 우리 고객분들의 그 데이터를 보고 반영할 수 있어요. 우리 고객에 대한 데이터. 예를 들면은 지금 이제 웬만한 호스팅사나 아니면 유료 솔루션에서는 이런 각각 그 구매를 어떤 환경에서 하는지까지 다 체크가 되잖아요. 그 데이터를 보고, 그러니까 각 구매 환경에 대한 이 데이터를 보고 어디에서 구매가 많이 이루어지고 어디에서 많이 안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보고 거기에 따라서 수정을 한 후에 다른 형태로 노출시켜주면 되겠죠. 그럼 이분들이 다른 제품이나 형태이기 때문에 내가 나갔던 광고다라고 인식을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들어왔을 때 구매가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면 네이버페이 문제였구나, 결제 UI 문제였구나,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트래픽 돌렸을 때 이런 여러 가지 리타겟팅 광고를 돌릴 수 있기 때문에 트래픽도 애용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리고 시즌 오프 리타겟팅은 너무 좀 아까 여기 앞에서 말씀드린 거랑 거의 비슷한데 여기는 어느 정도 이제 오픈된 타겟인데 여기는 시즌 오프나 블랙 프라이데이 때 장바구니 아니면은 결제 시작 등의 액션을 한 유저만을 대상으로 광고를 돌린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지금 CTR이 되게 높고 CPC도 좀 높은 편이죠. 대신 전환에 대한 데이터 보면은 로아스가 좀 높은 편입니다. 왜냐면은 그 캠페인 최적화 자체가 우리한테 고려 단계에 있는 유저들을 구매를 유도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집행에 대해 설명드렸고요. 플랫폼 인지도에 대해서는 물론 이제 플랫폼을 이용 안 하시는 분들이 있고 플랫폼을 오픈마켓이나 소셜커머스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의류에서는 오픈마켓이나 소셜커머스가 전환 매출 볼륨을 올려주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거든요. 물론 저보다 우리 업체를 많이 다뤄보신 분들은 다른 데이터가 있겠지만 저도 이제 연매출 30억, 20억 하는 업체 2개랑 그다음에 좀 작은 업체들, 뭐 속옷 업체, 슬레저 다양하게 집행을 하고 있고 셀렉샵도 있는데 대부분이 그랬어요. 대부분이 그랬고 뭐 시즌이나 업종 상관없이 그랬어요. 그래서 보통은 의류 전문 플랫폼의 랜딩. 왜냐면 전략에 따라 다른데 이거는 마케터가 설정할 수는 없고 물론 이제 그 대표님이나 아니면 MD분 최종 결정권자 분들이랑 이제 소통을 해야 되긴 하지만 저희가 이 플랫폼에서 가격이 좀 더 높고 공홈에서 구매를 할 시 아니면
앱으로 구매를 할 시 추가 할인 혜택을 준다거나 라는 식의 좀 이렇게 유입을 플랫폼에서 유입을 공홈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사용을 하잖아요. 보통 일반적으로는. 왜냐면 우리 공홈의 몸집을 키우는 것도 있긴 하지만 수수료율이 굉장히 크죠. 연매출이 30억인데 매출에 따른 수수료가 1%만 하더라도 3천만원, 4천만원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랜딩을 하긴 하지만 최종 목적은 공홈으로의 유입 전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플랫폼들에 유입시키는 그런 소재는 프로모션이나 이런 혜택에 대한 내용을 크게 대두하진 않아요. 어차피 이 플랫폼에서 자체적으로 광고를 다 해주기 때문에 우리는 적은 비용으로 우리 브랜드를 인지시키기 위해 플랫폼이라는 그 거대한 기업의 이름을 빌리는 거죠. 이 말뜻 좀 이해되시나요? 무엇이냐면 뭐 예를 들어 제 이름을 따서 뭐 진우 스튜디오라는 게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광고에 진우 스튜디오라는 게 떴을 때보다 무신사가 떴을 때 훨씬 우리는 그 신뢰도를 얻고 인지도가 제고돼요. 그렇기 때문에 무신사에 들어가서 진우 스튜디오 처음 들어보는데 일단 들어와 보니까 생각보다 괜찮네? 라고 하고 거기서 한 번 구매가 이루어지면 다음번에는 검색을 하겠죠. 그러면 플랫폼보다 공홈이 높게 뜨기 때문에 우리 공홈으로 고객 전환이 돼요. 여기서 뭐 쿠폰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필친 혜택, 뭐 앱다운 혜택 등 이런 기회비용에 대한 것을 우리가 제시를 해주면 충분히 넘어올 수 있겠죠. 물론 이제 플랫폼에서도 그런 혜택 등을 주긴 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이 플랫폼의 인지도, 이 이름을 빌려서 우리를 노출시키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브랜드 자체에는 크게 관심이 없던 유저들도 이 플랫폼이라는 그 이름이 빌려있기 때문에 한 번은 더 보고 한 번은 더 인지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좀 간단하게 내용 구성해봤어요. 왜냐면 이거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한 40분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메타에서 전환만 돌릴 게 아니라 트래픽도 무조건 돌리셔야 되고 리타겟팅은 당연히 돌려야 되고 플랫폼에 대한 인지도도 왜 돌리는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떨 때? 시즌 이슈가 있을 때. 왜냐? 메가 트래픽이 생성이 되니까. 데이터 막 500만 개 쌓이는데 버림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저번에 그 블랙 프라이데이 이슈에 따른 그 광고 보고서 영상 올렸을 때 문의가 굉장히 많이 왔어요. 제가 컨설팅 문의만 총 4곳을 해드렸는데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겹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음 달 초에 이제 2월 초에 이 영상이 언제 업로드될지 모르겠지만 한 번 더 영상을 찍을 때는 그 Q&A까지 한번 가져와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 내용이 이 업체한테 핏한 내용이기도 하고 보통 이제 일반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아마 보시는 분, 보신 마케터 분이든 대표님이든 보실 때 본인한테 핏하지 않다고 생각 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아래 편하신 방법으로 연락 주시면 굳이 저한테 광고 집행 안 하셔도 컨설팅 문의라도 받아보시면 좋으니까 한번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AMPM 글로벌 퍼포먼스 마케터 황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AMPM 글로벌을 더 알고 싶나요? 저희 AMPM 글로벌은 훌륭한 마케터님들과 언제나 광고주님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확한 데이터 분석은 물론 1:1 맞춤 컨설팅을 통해 광고주님의 사업 성공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네이버에서 AMPM 글로벌을 검색 또는 마케팅 인사이드를 통해서 수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 혹은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디지털 온라인 광고는 언제나 AMPM 글로벌과 함께.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